자, 오늘은 우리가 돈을 쓰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거꾸로 되어 있었네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돈을 쓰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1억을 모을 때까지는 돈을 쓰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1억 아니고 한 2억까지는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충분히 가능한 게, 어린 나이 1억 같으면 돈이 많이 안 드는 나이에요. 그러니까 뭐 30대가 되면, 30대 초중반이 되면 1억을 뭐 모을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아끼면서 살면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를 하는데 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세요. 너무 많은 돈을 쓰는 이성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랑은 교제를 금지해야 됩니다. 뭐 하면 오마카세 먹고, 뭐 하면 해외여행 가고, 뭐 그래가지고 돈을 다 써버릴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랑은 헤어지는 게 낫고, 제가 절대적으로 느끼는 거는 나이 들어서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경제력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생기면 사랑도 생기는데, 사랑이 있다고 경제력이 생기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은 고마움에서 나옵니다. 고마움. 이성의 성적인 매력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죠. 어릴 때야. 그거는 이제 호르몬이 시키는 거니까. 근데 그건 금방 없어지고요. 애 생기고 나면 이제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뭐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되고, 진정한 그러한 감정은 고마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이성 배우자들한테 고마움을 느낀다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편한 생활, 그 다음에 배려받는 생활, 이런 데서 사랑을 느끼고, 부유하고 경제적인 생활, 이런 데서 사랑이랑 평안, 안정감, 이런 걸 느끼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에요. 암만 예뻐도 맨날 찌지고 뽑고 술 먹고 집에 들어와고 찌지고 뽑고 싸우고 하면 속된 말로 꼬라지도 보기 싫습니다. 쟤랑 언제 이혼하지? 이혼하면 또 이혼할 때 이제 재산 분할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 돈을 너무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러한 이성 친구는 걸르는 게 맞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보다 1억을 모으는 게 쉽습니다. 생각보다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1억으로 만족을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1억 모으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1억이랑 옛날 1억이랑 차원이 틀립니다. 1억이 큰 돈이 아니에요. 1억이 큰 돈이지만 1억이 큰 돈이 아닙니다. 지금 각국에서 돈을 얼마나 찍어내는지 이제 경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정말로 많은 양의 돈을 찍어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국물에다가 사골 국물에다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물을 풀어대는데, 그게 진한 농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돈을 풀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졌다. 1억을 모아야 된다. 1억도 안 모았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재산 증식에 탄력이 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안 붙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 붙어요. 그리고 요새는 재산 증식이 굉장히 잘 됩니다. 북북북북 늘어요. 왜냐? 주가가 올라서 그런 거보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1억은 적다. 적어도 2억까지는 모으셔야 돼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2억까지는 모으셔야 됩니다. 2억까지 모으고 나면 이제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초절전 모드에서 이제
절전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첫 1억을 모으는 것보다 1억에서 10억을 모으는 기간이 조금 더 짧을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아예 짧다는 건 아닙니다. 1년 만에 모은다 그런 건 아닙니다. 첫 1억을 모으는데 예를 들어 5년이 걸렸다면 그 다음 10억을 모으는 데는 4년이 걸릴 수가 있고 뭐 5년 정도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슷한 시간이 걸리거나 그것보다는 더 짧을 거예요. 그럼 10억이 100억이 되는 시간은 더 짧을 수 있겠죠. 그거는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그 돈은 안 모아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특정 수준 이상이 되면 통장에서 돈이 복사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근로를 해서 얼마를 벌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주가가 올라서 어제보다 오늘 1,000만 원이 더 늘어있다. 이런 경험을 하시게 돼요. 1,000만 원이 아니라 주식이 투자가 많이 돼 있으면 2,000, 3,000이 늘어있는 경우도 봅니다. 물론 떨어질 때도 그렇게 떨어지니까 문제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주가에 의해서 돈이 오르는 것보다 내가 근로에 의해서 들어오는 시드머니가 기초자산이라 그래. 기초자산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그 알맹이, 내가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가, 지금 재산이 불어서 얼마가 됐는가가 아니라 넣었는 돈이 얼마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거는 내가 넣었는 돈은 주가로 저는 주식을 잘 안 팔거든요. 거의 안 팔아요. 주식을 안 팔기 때문에 저는 오르는 주식은 손을 안 대고요. 이제 정말로 비전이 없는 주식, 떨어지는 주식만 팝니다. 그래서 제 계좌에는 항상 수익실은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올랐는 것들은 손을 안 대고 그냥 곱게 놔두니까요. 계속 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기는 한데 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 수명이 다 했거나 비전이 없어 보이는 주식들은 팔고 그 돈으로 유망한 주식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갈아타고 있는데 물론 그 값이 제가 통장에 찍히는 값은 떨어진 거 손해죠. 뭐 예를 들어 이달에 올해 100만원 손해를 봤다. 왜냐면 내 생각보다 더 떨어진 주식들은 팔았으니까 100만원 손해를 봤다. 그렇지만 그 100만원 그 나머지 돈들이 그거보다 더 올라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안 팔았다 이거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치면은 훨씬 플러스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돈이 이제 1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삶의 여유를 위해서 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10억이 넘어가면 아마 재산이 부는 속도가 돈을 쓰는 속도보다 더 빠를 거예요. 물론 그때도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근로소득을 막 아둥바둥 아껴 썼다면 이제는 그 근로소득을 쓰기는 쓰는데 그거를 다 써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한 300을 번다, 순수익이 월 300이 된다, 그러면 월 300을 다 써도 된다는 거죠. 지금 이쪽에 뒤에 박혀있는 재산이 있어. 뭐 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돈이 막 증식이 돼. 그러면 남아있는 돈을 다 써도 이제 절전 2단계 다 써도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자식한테 많은 양의 돈을 증여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 재산이 뭐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0억이 있다고 칠게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이제 내 명대로 다 살았는데 100억이 남아있어. 그 돈을 다 못 쓴 거죠. 그거는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억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중간에 썼으면 100억이 안 됐겠지만 100억이 안 됐다 손 치더라도 계속 자린고비처럼 평생을 자린고비처럼 살아서 100억이 되는 것보다는 어떤 수준에서 돈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일찍 촉배를 터뜨리면 안 되지만 아예 촉배를 안 터뜨리고 이 술 맛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식들한테 증여할 돈이라는 건 별로 가치가 없는 돈인 게
왜냐하면 애들에게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 알을 다 깨주면 병아리가 힘이 없어서 죽는다 그래요. 스스로 이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부화 사육시키는 사람들이 알을 많이 깨주던데, 여튼 그 자기 자제들에게 많은 돈을 지급을 하면 열의 9은 망가집니다. 열의 9은 망가져요. 열의 9은 망가지거나 그렇게 되고, 당연히 그 친구들도 힘든 시기를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있는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부자랑 자수성가형 부자는 위기에 대한 대처력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형 부자가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투자해 주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돈을 증여해 주고 집을 사주고 뭐를 사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여유분이 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40대 중후반이나 남지는 50대 초반부터는 이제 우리는 인생을 좀 즐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외여행도 좀 가보고, 그 다음에 비싼 것도 좀 사 입어보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어보고. 이게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꽁꽁 싸매고, 물론 주식에 투자했거나 뭐 투자했겠지만 부동산에 투자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그 죽을 때까지 돈을 꽁꽁 싸매고 있는 거는 경제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 돈을 누군가에게서 받았고 벌었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돈은 계속 이렇게 한 군데에 꽁꽁 싸매어져 있다면 그 돈은 죽은 돈이 됩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돈인데, 그러니까 나도 좋고, 그 돈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으니까 나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사회에 풀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재산의 증식 기회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제2의 알을 낳게 하는 그런 중요한 돈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꽁꽁 싸매고 있는 거는 좋지 못하죠. 그래서 죽을 때 재산이 100억이 있다? 그러면 그걸 뭐 자식 물려줄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은 그 돈을 잘 쓸까요? 자식은 그 돈에 대해서 고마워할까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반대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2억을 모을 때까지는 정말로 아껴 쓰셔야 됩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달성할수록 자기의 노후 은퇴는 아니고 노후에 이제 자기의 생활이 좀 풀려나가는 거를 훨씬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어릴 때 아껴서 나이 들어 쓴다, 이런 마인드로 가는 거지, 지금 어릴 때니까 지금 많이 써야 돼, 이게 별로 의미 없습니다. 젊을 때 한창 잘해야 돼, 이거 별로 의미 없어. 시간 남아 기억도 한개가 안 나고, 그걸 뭐 할 건데요? 이성 친구랑 가가지고 뭐 좋은 데서 술 먹고 놀고 사진 좀 찍고 그랬고 나중에 화려했지 하면서 정신적 자위나 하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젊은 나이 때, 어린 나이 때는 그렇게 해외 안 나가도 돼요. 나이 들어서 나가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안정적인 사람들이랑 사랑하는 관계에서 일을 나가는 게 훨씬 낫지, 어린 나이 때 지금 아니면 즐길 수 없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시드머니를 2억까지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이 자기가 증식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금액이 되려면 그래도 그 재산이 불어 10억까지는 좀 불어야 되지 않을까. 10억이 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써도 되는데, 돈을 편하게 써도 되는데, 2억에서 10억까지는 그냥 이렇게 필요한 돈 써가면서 살고요. 10억에서 그것부터는 이제 돈을 좀 이렇게 느낌상 돈을 좀 많이 쓴다는 느낌으로 좀 살아도 되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자기가 노동 수익을 편하게 쓰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죽을 때쯤 되면,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여유자금, 세이프머니가 얼마가 있으면 그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되도록이면 다 쓰기를.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쓰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의료비 때문에 많아지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짜고 그 와중엔 아이들에게 많은 돈을 증여하거나 이체하거나 해서 도움을 준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시지 않는 게 아기들을 위해서도 좋고 자신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